안녕하세요. 25년 차 한의사 박종익입니다. 갱년기에는 덜 먹고 더 운동해도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조금만 줄여도 빠졌거든요. 요즘은 운동까지 하는데 왜 배는 계속 나오죠? 제가 의지가 약해진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의지력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건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공식이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통하던 다이어트 공식이 갱년기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4단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년기 다이어트의 핵심은 덜 먹고 더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염증, 코티솔, 인슐린 구조를 먼저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이해하셔도 왜 안 빠지는지, 왜 배만 나오는지, 왜 더 노력할수록 더 지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왜 갱년기엔 덜 먹어도 살이 안 빠질까요? 많은 분들이 갱년기 이후부터 몸이 갑자기 낯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조금 줄여도 빠졌고 며칠만 조절해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덜 먹어도 안 빠지고 운동해도 변화가 없고 체중은 비슷한데 배는 계속 나옵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이 변화가 확실히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더 적게 먹어야 하나? 더 세게 운동해야 하나? 내가 너무 느슨해진 건가? 그런데 여기서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방법보다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몸의 반응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안 빠지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예전과 다른 모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는 출발점부터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적게 먹을까 보다 왜 내 몸이 자꾸 저장 모드로 가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럼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생리와 임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잡고 과한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관여합니다. 문제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몸 안에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는 더 쉽게 붓고 더 피곤하고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살도 문제인데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 더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지방이 저장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분산되던 지방이 갱년기 이후에는 복부, 특히 내장 지방 쪽으로 더 쉽게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크게 안 늘었는데 배만 나온 것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즉, 갱년기에는 지방이 얼마나 느느냐보다 지방이 어디로 몰리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몸 안의 염증 환경을 더 키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몬은 줄고 염증은 늘고 지방은 배로 몰리고 그 배 지방이 다시 염증을 키웁니다. 그래서 갱년기 뱃살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의 대사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더 굶고 더 운동하면 오히려 안 풀릴까요? 살이 안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독하게 갑니다. 밥을 더 줄이고 운동 시간을 늘리고 강도도 더 올립니다. 겉으로 보면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갱년기의 몸은 이걸 다이어트가 아니라 또 하나의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 높고 수면이 흔들리고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것이 바로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이 오래 높아지면 몸은 에너지를 태우기보다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흔들리고 인슐린이 자주 올라가고 지방 저장 모드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그렇습니다. 즉, 살이 안 빠져서 더 독하게 했는데 몸은 그걸 더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결국 더 안 빠지고 더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에는 무조건 고강도 운동, 무조건 굶기, 무조건 버티기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를 몰아붙이는 것보다 내 몸이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젊을 때 통하던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죠. 그럼 갱년기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갱년기 다이어트에서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저장 모드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공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꾸셔야 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달달한 간식과 밀가루 간식부터 줄이십시오. 빵, 과자, 디저트, 달달한 커피, 야식 이런 것들이 자주 들어가면 혈당이 자주 흔들리고 인슐린도 자주 올라갑니다. 둘째,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몸이 쉬는 시간이 없으면 저장 모드에서도 잘 못 나옵니다. 특히 식사량보다 군것질과 야식이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셋째, 고강도 운동보다 회복 가능한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수면 회복이 먼저입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돌아와야 지방도 빠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살을 빼는 것만큼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만 줄이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대사는 더 떨어지고 몸은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생선, 두부, 살코기, 콩류, 그릭 요거트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원을 규칙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지방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방을 끊기보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처럼 질이 나은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갱년기에 살이 안 빠지는 것은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염증이 늘고 지방이 복부로 몰리고 코티솔과 인슐린 구조가 흔들리면서 몸이 저장 모드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독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굶는 것도 아니고 더 세게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고 회복 가능한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갱년기 다이어트는 체중과 싸우는 과정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반응합니다. 감사합니다.